언어 치료 자체를 심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작업 치료는 받으시는데 왜 유독 언어 치료만 이렇게 거부하실까요? 언어 치료사와 상의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치료 방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치료사가 남편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막막한 언어 고민에 대해 가족의 마음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언어발전소 내 가족이라면 코너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잔잔한 호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0대 남편을 위해 아내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분은 올해 2025년 5월 좌측 뇌경색으로 실어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호자님의 말씀으로는 저희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안 나온다. 이게 가장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첫 글자를 알려주면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분의 마음입니다. 남편분은 원래 기업 대표까지 지내셨고 외향적이면서도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현재 본인의 상태를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좌절감이 크셔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언어 치료 자체를 심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작업 치료는 받으시는데 왜 유독 언어 치료만 이렇게 거부하실까요? 주 5회 치료 받으시던 것도 지금은 2회만 겨우 설득해서 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작은 희망을 보셨어요. 최근 남편분께서 집에서는 조금씩 언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와 매일 책을 2장씩 읽고 안 보던 TV도 다시 시청하기 시작하셨대요. 심지어 그렇게 싫어하던 언어치료 숙제도 한 달 전부터는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불씨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까요? 우울증도 겪고 있는 남편이 즐겁게 재활을 다시 시작할 방법이 있을까요? 잔잔한 호수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민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실 언어재활에서 첫 상담 때 상당 부분 많은 대상자님이 언어치료를 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잔잔한 호수님의 남편분처럼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보다도 언어나 인지치료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남편분이 왜 유독 언어치료만 거부하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치료는 손 운동이나 신체 기능을 훈련하는 거죠. 어제보다 손가락이 1cm 더 움직이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즉, 객관적인 진전이 보입니다. 하지만 언어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한 평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고 멋지게 살아오셨던 분이 겪는 상실감, 특히 이 말이라는 가장 지적인 영역에서의 상실은 나라는 정체성 자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말이 나오다 멈추면 실패가 즉시 드러나서 나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현재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뇌손상 이전에 유창하게 말했던 나의 모습이 현재의 나와 계속 비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말을 잘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작게 느껴지면서 언어 치료를 안 가는 편이 덜 아프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건 치료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집에서, 그것도 자녀분과 책을 읽고 숙제를 하신다는 보호자님의 말씀처럼 이건 꺼트려서는 안 될 불씨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불씨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언어 연습을 돕는 방법 3가지와 언어재활사와 상의하면 좋을 내용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남편분께는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언어 자극을 구성해 주세요. 그림 카드를 보면서 이름을 맞히는 단순한 활동보다는 뉴스나 책, 다큐멘터리처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보세요. 단순한 자극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이 활동이 자존감 회복과 동기 형성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언어 연습 돕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회복 목표를 삼기보다는 정서적 관계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말은 훈련 과제가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남편분께 필요한 것은 말이 서툴러도 여전히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존재감과 자존감 회복입니다. 남편분이 자녀와의 책을 읽는 것은 그건 치료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을 확장시켜 주세요. 예를 들면 보호자님은 남편분께 당신 무슨 내용이었어요? 나도 궁금하네. 이렇게 가볍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통로는 넓어집니다. 둘째, 정답 맞히기가 아닌 성공 경험이 보장되는 활동을 해보세요. 남편분이 첫 글자를 들으면 단어를 떠올리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힌트를 의도적으로 더 자주 드리세요. 이건 성공률을 높여주는 전략입니다. 말이 조금 틀려도 단어를 바로잡는 것보다 남편분의 의도를 읽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분이 힘겹게 경제 문제라고 하신다면 당신 지금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되돌려주고 또 그 생각을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하기 실패가 아니라 대화가 통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의무가 아닌 즐거움을 함께 하세요. 안 보던 TV를 다시 보신다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보호자님도 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짧은 감탄사나 짧은 감상만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소통이고 이것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치료사와 상의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치료 방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치료사가 남편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화면에 표를 띄워드릴 테니 캡처해 두셨다가 치료실 가기 전에 간단히 정리해서 전달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 잡으면 언어 치료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다시 꺼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언어 치료를 억지로 권유하기보다는 당신 요즘 말할 때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 언어 치료 받았던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다시 대화를 하면서 좀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과 성장의 의미로 치료를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남편분이 언어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거부가 너무 심하다면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화를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누군가와 책을 함께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말의 감각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불씨는 다시 커질 거예요. 언어치료 거부로 고민하시는 다른 보호자님들께도 이번 사연과 조언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